지난 2003년 세계적인 부호이자 러시아 출신의 한 기업가가 첼시의 새 구단주로와 삽시간에 클럽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채로 인한 경영 압박을 받던 첼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거금을 쓰는 클럽으로 변모하여 훗날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 축구의 판도를 뒤집은 첼시의 영원한 아버지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던 해 어머니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그가 4살이 되던 해엔 아버지마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면서 순식간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의 손에서 자라났지만 끼니를 때울 돈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는 21살에 첫 부인인 올가와 결혼하여 처가에서 받은 몇 푼의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거리에서 향수 치약을 팔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그가 세운 인형 공장은 대박을 터뜨렸고 90년대 초반까지 돼지 농장부터 재생 타이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산주의에서 탈피한 러시아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굵직한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켜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고 로마는 당시 인맥이 있던 몇몇의 정부 관계자와 1995년 석유회사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알루미늄 회사까지 사들이며 단숨에 러시아 최대 재벌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로마는 이때 러시아의 실세, 푸틴과는 아버지 아들 사이로 비유될 만큼 두터운 친문을 쌓게 되지만 투명하지 못한 부의 축적 과정으로 인해 여러 의혹과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2000년부터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자치구이자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추코트카의 주지사로 지내며 자신의 부를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여 지역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 사업도 놓치지 않고 발을 넓혀가며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3년 우연한 기회로 유대계 지인이면서 당시 이스라엘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아브람 그랜트와 함께 올드 트래포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맨유를 격파하는 치열한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기에 휩싸인 그는 갑작스럽게 축구에 대한 열정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함께한 지인들에게 곧바로 팀을 하나 사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인수단을 꾸려 인수 가능한 클럽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맨유, 토트넘을 포함한 다수의 클럽들이 로만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지만 주변의 여러 조언 끝에 로만이 인수한 팀은 바로 첼시였습니다. 당시 첼시는 꾸준한 스타 플레이어 영입 정책과 첼시 빌리지 건설 등 잇따라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운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각종 수익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파산 조짐마저 보이던 첼시에 로만이란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렇게 2003년 7월 1일 화요일 로마는 빠르게 첼시를 인수하여 축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다며 앞으로 최고의 선수들이 첼시에 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라니에리 감독과 미팅을 가진 뒤 선수 영입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글렌 존슨, 웨인 브릿지, 데미안 도프를 6일 만에 영입하고 8월에는 조콜, 베런, 무트, 크레스포, 마키렐레를 영입하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경기 불황으로 유럽 축구 시장이 얼어붙어있던 상황이라 머니파워를 보여준 첼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단연 2003년 여름의 최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2004년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영입 기조를 이어나갔으며 더 나아가 첼시의 부채를 삭감하고 체불된 임금 지급 및 새 훈련장을 건설하는 데 1년간 8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팀을 완전히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변방의 포르투를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주가를 높이던 젊은 감독 스페셜 원 무리뉴까지 데려오며 많은 화제를 모으게 되죠. 사실 당시 로마니 라니에리의 후임자로 점 찍었던 감독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에릭손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옮길 처지가 되지 않자 탐색 끝에 지난 시즌 포르투를 유럽 정상으로 이끈 당돌한 젊은 감독 무리뉴를 데려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로만과 무리뉴는 젊은 나이, 자신의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 도전적인 마인드 등 여러 군데에서 접점을 지녀 서로 어울리는 한 쌍이자 오랜 기간 좋은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렇듯 로마는 막대한 물량 공세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팀을 최정상에 올려놓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영국에 머물면서 첼시의 거의 모든 경기를 관람하고 팀이 패배할 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신의 구단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원 속에서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의 판도는 점점 뒤집히기 시작했죠. 0405 시즌에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리그 최강팀인 맨유를 제치고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0506 시즌에도 연달아 우승을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2연패를 거두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3년간 선수 영입에만 1조 원을 쓰며 유럽 대륙 전체 이적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자 로만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난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고 첼시는 악의 제국이란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첼시의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로만이 이 시기서부터 선수단 운영에 대해 직접 관여하면서 무리뉴와 여러 마찰이 발생하여 그와 무리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치 싸움 끝에 첼시의 전성기를 이끈 무리뉴는 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무리뉴가 떠난 이후 첼시의 감독직은 로만의 손에 의해 계속해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의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잡힐 듯 말 듯한 유럽 정상이란 단기적인 성과만을 줬다 보니 첼시는 어느새 유소년 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성과주의, 고집스러운 1등주의를 고집하는 그를 향해 언론과 몇몇 관계자들은 맹비난을 쏟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11-12 시즌엔 무리뉴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젊은 감독이자 첼시의 새 전성기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포르투에서 빌라스보아스 감독을 데려왔지만 베테랑들과의 불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로마는 얼마인가 그를 과감히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디마테오 감독 대행체제에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디마테오 감독 역시 로만의 손에 의해 얼마인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로만을 지지하고 응원해왔던 팬들은 그에게서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이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느낀 로만은 구단의 운영 기조를 다시 잡아나가는 데 집중하며 그동안 위대한 팀을 만드는 데 힘을 들였다면 이젠 팀의 내부를 재정비하여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보다 많은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감독 선임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무리뉴를 다시 불러들여 팀을 재건해 나갔죠. 더 나아가 본인이 구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업무 처리를 보드진에게 조금씩 일이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 접어들어서 영국 러시아 외교 갈등 문제로 영국 입국이 금지되어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것도 그가 첼시 업무에서 손을 떼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이렇듯 로만이 구단에 덜 관여하게 되면서 매스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빈도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1 시즌, 첼시는 무려 맨시티를 꺾고 염원하던 두 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뒤엔 클럽 월드컵 우승을 거두면서 로마는 자신이 클럽을 인수한 이래로 목표였던 메이저 대회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의 러시아 강력 제재가 시작되면서 로마는 푸틴의 측근으로 지목되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그에게서 구단주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로만의 경우 푸틴을 등에 업고 재벌로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첼시를 맡은 이후서부터는 그와 관계가 옅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러시아 자본에 대한 각종 제재가 첼시를 옥죄오자 결국 로마는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클럽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첼시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곧바로 구단의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관련 빚도 함께 끌어안고 나가며 마지막까지 첼시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첼시 매각 자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금으로 쓸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로마는 팬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19년간 소유했던 첼시를 쓸쓸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세계 축구의 흐름은 로만 전후로 나눈다는 말이 있듯 그는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면서 동시에 머니파워로 축구의 낭만을 지워버린 인물이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스 선수들의 경기와 첼시 위민 경기까지 모두 챙겨볼 정도로 구단에 이 정도의 진심을 보인 구단주가 있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첼시 팬들에겐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아버지 같은 면모도 보여주었던 로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